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하셨나요?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어제보다 더 파랗게 질린 금 시세를 보고 깊은 한숨부터 내뱉으셨을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온다, 전쟁이 터진다, 곧 세상이 망할 것 같으니 그래도 믿을 건 금밖에 없지 라며 소중한 적금을 깨서 금방으로 달려갔던 그날을 기억하시나요? 묵직한 골드바를 손에 쥐었을 때의 그 든든함이 이제는 여러분의 가슴을 짓누르는 돌덩이가 되어버렸을 겁니다. 남들은 AI 주식이다, 코인이다 해서 수익률 인증샷을 올리며 축제를 즐길 때 여러분은 서랍 속에 모셔둔 금을 보며 대체 왜 이러지? 안전자산이라며? 라고 자문하며 밤잠을 설치고 계실 텐데요. 사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공포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금값이 떨어지는 현상 그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금값이 왜 떨어지는지 그 진짜 본질을 모른 채 소중한 자산을 실시간으로 녹여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그 지옥행 급행열차의 정체와 여러분의 계좌를 살려낼 유일한 탈출구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믿는 금에 대한 환상부터 아주 처참하게 깨부숴야 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금값도 오른다. 여러분, 이 말 믿고 금 사셨죠? 그런데 이건 사실 반은 사기나 다름없는 말입니다. 사실 말이죠. 역사적 통계를 한번 볼까요? 실제로 1980년부터 1999년까지 무려 19년 동안 금값이 70%나 폭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물가가 안 올랐을까요? 아니요. 인플레이션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금값만 처참하게 박살이 났을까요? 그건 바로 여러분이 믿고 있던 안전자산이라는 프레임이 시장의 실제 작동 원리와는 완전히 딴판이었기 때문입니다. 금이 인플레이션을 방어해준다는 말은 아주 장기적인, 그러니까 수백 년 단위의 이야기이지 여러분의 소중한 몇 년을 지켜주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요. 금은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매력이 중요한 자산이라는 겁니다. 자, 봐봐요. 금은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배당도 없죠. 그저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누군가 사주길 기도해야 하는 희망 고문 자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은행에만 넣어놔도 이자를 듬뿍 주고 기술주가 세상을 바꾸며 날뛰는 2026년에 누가 수익 한 푼 안 나오는 노란 돌덩이를 들고 있겠습니까? 돈에도 성격이 있습니다. 돈은 항상 더 높은 수익을 주는 곳으로, 더 뜨겁게 성장하는 곳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지금 금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그 엄청난 자금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시나요? 그들은 이미 낡은 금고를 버리고 디지털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를 혁신하는 기업들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우리 계산기 한번 제대로 두드려 보시죠. 수학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이 1억 원어치 금을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금값이 10% 떨어졌다면 여러분의 계좌는 9천만 원이겠죠. 겉보기엔 10만 원 잃었네 싶으시겠지만 진짜 비극은 그게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1억으로 연 5% 이자를 주는 채권을 샀거나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을 주는 ETF를 샀다면요. 여러분의 돈은 최소 1억 500만 원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여러분은 단순히 1천만 원을 잃은 게 아니라 안전하게 벌 수 있었던 500만 원까지 포함해서 총 1,500만 원의 기회비용을 통째로 날린 겁니다. 1년 만에 1,500만 원, 여러분이 한 달에 300만 원씩 꼬박 5개월을 일해야 벌 수 있는 소중한 돈입니다. 금방에 앉아 언젠가 오르겠지라고 중얼거리는 동안 여러분의 인생 5개월이 증발해버린 거예요. 5년이면 어떻겠습니까? 그 차이는 수억 원으로 벌어집니다. 복리의 마법이 반대로 작동해서 여러분의 가난을 악화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생각 드시죠? 그래도 전쟁 나고 위기가 오면 결국 금밖에 없지 않나? 과연 그럴까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심리는 심리학적으로 손실 회피 편향과 매몰 비용의 오류가 결합된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인간은 이익의 기쁨보다 손실의 고통을 2.5배나 더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내 실수를 인정하고 손절하는 걸 뇌가 거부하는 거죠. 마치 월세 안 내는 세입자를 옛날엔 착했으니까 라며 계속 데리고 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내가 산 가격이 얼만데 지금 팔아 라는 생각, 그게 바로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시장은 여러분이 얼마에 샀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오늘보다 내일 더 오를 자산인지 아닌지만이 중요할 뿐이죠.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금은 마치 잠만 자는 보안요원과 같습니다. 도둑이 올까봐 비싼 월급 주고 고용했는데 정작 도둑은 안 오고 이 요원은 밥만 축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옆집 보안요원인 AI 주식이나 디지털 자산은 도둑도 잘 막아주고 밤마다 부업까지 해서 돈을 벌어다 줍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요원을 계속 고용하시겠습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죠. 금은 위기 상황에서만 반짝 빛나는 보험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2026년의 위기는 예전과 결이 다릅니다. 공급망의 붕괴나 에너지 대전환 같은 실물 경제의 변화가 위기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금보다 오히려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거나 기술을 가진 기업이 더 강력한 방어력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부터 이 영상의 핵심이자 2026년 경제의 진짜 비밀입니다.
금값이 폭락하는 진짜 배후는 바로 실질금리의 역습입니다. 어려운 용어 같지만 공식은 간단합니다.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값이죠. 이 공식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여러분은 상위 1%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인플레이션 수치는 어느 정도 잡혀가며 낮아지고 있지만 기준금리는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죠. 그럼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강력하게 돌아섰다는 뜻입니다. 현금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비싸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돈값이 비싼 시대에 아무런 이자 수익을 주지 않는 금에 돈을 묶어두는 건 경제적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채권 수익률이 5%를 넘어가는데 굳이 금을 들고 있을 이유가 전 세계 투자자들에겐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반박하고 싶은 말 내용 제가 압니다.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모으고 있다던데? 자, 보세요. 중앙은행들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수십 년, 수백 년을 보고 포트폴리오를 짭니다. 그들은 당장 내년 수익률이 마이너스여도 상관없는 조직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당장 1, 2년 뒤에 결혼도 해야 하고 집도 사야 하고 노후 준비도 해야 하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중앙은행의 움직임을 개인의 투자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는 건 대기업의 회계 방식을 구멍꾸개 운영에 적용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들이 금을 사는 건 전쟁 같은 극단적 상황에 대비한 보험료를 내는 것이지 큰 수익을 바라는 투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요. 지금의 금폭락은 단순히 가격 조정을 넘어선 자산의 지각 변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스마트머니라고 불리는 거대 자본들은 이미 작년부터 금을 팔고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신재생에너지와 탄소 배출권 같은 실제로 일하는 자산으로 다 이동했습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은 가장 효율적인 곳으로 흐릅니다. 20세기에는 금이 그 역할을 했지만 21세기 디지털 문명에서는 더 이상 금이 최고의 효율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보관 비용이 들죠. 이동시키기도 어렵죠. 쪼개기도 힘듭니다. 반면에 디지털 자산이나 하이테크 기업의 지분은 전송이 빛의 속도고 보관 비용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현장을 여러분은 지금 폭락이라는 고통스러운 형태로 목격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막해 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계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냉정한 비중 조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전체 자산 중 금 비중이 15%를 넘는다면 지금 당장 과감하게 덜어내세요. 5% 내외면 충분합니다. 안전이라는 보험은 딱 그 정도면 제 역할을 다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실제로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자산에 배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현금 흐름 자산으로의 환승을 고민해 보세요. 금을 판 돈을 그냥 통장에 넣어두지 마세요. 연 4에서 6% 이상의 배당을 꼬박꼬박 주면 고배당 ETF나 리츠 혹은 인프라 펀드로 갈아타세요. 여러분이 잠을 자는 동안에 계좌에 현금이 꽂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안전자산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시야를 넓히는 공부를 멈추지 마세요. 이제 금시세 알람은 꺼버리셔도 좋습니다. 대신 실질금리의 변화,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 그리고 전 세계의 자본이 어느 산업으로 몰리고 있는지를 보세요. 투자는 과거의 영광에 베팅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의 가치를 선점하는 것이죠. 금은 영원하다는 근거 없는 믿음은 이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세요. 냉정해지셔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많이 아프고 답답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여러분의 계좌가 진짜로 살아나길 바라는 제 진심 어린 충고입니다. 실패한 투자를 붙잡고 기도만 하는 건 투자가 아닙니다. 실수를 빠르게 인정하고 더 좋은 기회를 찾아 떠나는 것이 진짜 고수의 자세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열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 물어보세요. 이 자산이 내일 아침에 10%더 올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매력적인가? 만약 답이 아니요 라면 그건 더 이상 여러분의 자산이 아니라 짐일 뿐입니다. 더 이상 잃지 않는 투자, 세력에 휘둘리지 않는 투자를 하고 싶다면 저와 함께 제대로 공부해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다음 영상도 꼭 기다려주세요. 돈 버는 정보는 결국 행동하는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부자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독하고 날카로운 팩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